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즘 지나다 보면 재선충으로 고사되는 소나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재선충 방제 사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직접 방제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낸 방제 현장. 경찰이 방제업체와 제주도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베어낸 고사목 수량 확인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큰 나무를 그냥 방치한단 말이야. 제어시키라고. 소각 처리됐어야 할 고사목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고 벌목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원래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은 밑둥을 10cm 정도만 남기고 벌목해야 했지만 이곳 현장에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쪽면으로도 돌이 끼어 있어도 돌 위로 잘라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톱날은 돌에 흙에 아주 취약하니까. 베어낸 나무에 표시한 좌표가 나무 밑둥이 아닌 가지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경찰은 방제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벌목 수량을 부풀려 사업비를 많이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제 현장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사실이 우리 지금 잠정적인 수사 결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이후 재선충 방제에 400억 원 넘게 투입됐지만 소나무는 계속 말라 죽고 있습니다. 업체와 행정기관의 허술한 방제와 관리 감독으로 아까운 혈세가 낭비된 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에 가시를 빼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돕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딴 나라 얘기입니다. 제주시가 가스 충전 시설 허가를 1년 6개월이나 끌어오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도내한 가스업체는 애월읍 중산간에 LPG 24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짓겠다며 지난해 6월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주민동의와 안전 문제, 진입로 확장 등의 이유로 3차례나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이를 모두 이행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불허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민원에 대한 보완 요청을 저희 앞에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100% 이제 다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불허한 핵심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제주시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전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변호사 자문 결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자문 결과에는 위험성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한 거부 처분이 어렵고 명백한 위험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주지 않기 위한 자문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종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서 보완이 됐던 날을 허가 신청 시점으로 봐서 요거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 해당 업체는 이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까지 사업 인허가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 학기 동안은 시험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제주 지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주를 방문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자유학기제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찾아 나선 결과를 발표하는 교실.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전면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점검하기 위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목공과 연극 등 다양한 체험 교실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 강사분들 모셔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왕복 100km 거리에 있는 그 강사님을 저희가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유학기제 동아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앞에다가 발표를 하면서 부족한 발표 실력이 늘고 진로에 한 발 더 다가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시범학교라 예산 편성이 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는 예산안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떻게 편성을 해주실 건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내년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를 당초 계획했던 절반에서 70%로 확대하고 예산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범학교를 늘리고 또 시범학교에서 나온 성과물을 좀 퍼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사법기관이나 경제단체에도 협조를 구하고 논란이 있더라도 자유학기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명분 없는 예산 증액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선심성 나눠먹기 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 신설 증액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국회처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권 행사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반적인 예산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근길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다시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진 않겠고요. 일부 지역은 새벽과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5도에서 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5도 내외로 시작해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진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구자와 성산의 기온 3도, 표선 5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산간에는 여전히 미끄러운 도로가 있어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섬적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노루 포획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잡힌 노루는 881마리로 지난해 797마리에 비해 1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구좌읍과 애월읍, 한림읍에서 노루가 좋아하는 콩이 자라는 7월 이후에 많이 포획됐습니다. 노루 포획은 201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어제 열린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인건비는 한 달 평균 600만 원이지만 복지시설의 장애인 도우미는 13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현호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돼 있다며 읍면지역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먹는 샘물 업체에 비해 지하수 사용량이 훨씬 많은 골프장이나 호텔, 리조트 등의 지하수 이용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산간과 곶자왈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도의회가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서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 방안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